네, 도면 기반 모델링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팁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방법론적인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야지만 여러분들 공간을 만들 때 고생하지 않으십니다. 뭐 렉탱글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접근하지 마시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2학년 2학기 두 번째 학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3D 뷰에서 모델링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사분면에서 모델링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난 학기 때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화면, 이 4개 분할 화면을 쓰는 방법은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 넓은 화면에서 셀렉트 답답해 하는데 이 좁은 화면에서 어떻게 셀렉트 합니까? 그러니까 꼭 이 하나의 화면을 넓혀서 작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뷰 전환, 이거를 유저 뷰에서 확인하는 거는 물론 3D 모델링이 나중 되면 가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 도면 기반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2D를 먼저 만들고 3D를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 라이노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모델링 하는 거죠. 라이노도 있고 맥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2D 기반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소실점이 없는 이런 탑에서 바라보는 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케치업 파워 유저들도 이런 뷰를 임의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합니다. 이유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 도면이 정리된 거를 제가 프론트 뷰, V 누르고 F 누르겠습니다. 그리드를 켜서 보게 되면 지금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0인 위치에 이 도면을 정확히 갖다 놓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 깔린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0인 위치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스냅 방식을 2.5D 방식으로 쓰려고 이렇게 도면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누르고 있으면 3D 스냅을 쓸지 2.5D 스냅을 쓸지 정하게 되는데, 2.5D하고 3D 스냅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금 제가 박스를 하나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D 스냅을 잡고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대편에는 3차원으로 잡고 라인을, 3D 스냅을 잡고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이 2.5D 스냅을 잡고 그린 게 왼쪽이고 3D 스냅 잡고 그린 게 오른쪽이죠. 돌려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2.5D 스냅을 잡게 되면은 스냅은 3D에 걸리지만 그려지는 결과물은 높이 값이 0인 위치에 이렇게 오게 돼요. 반대로 3D 스냅을 잡고 라인을 그리게 되면 스냅도 3D에 잡히고 그려지는 결과물도 높이 값이 있는 이런 위치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도면 기반 모델링을 할 때는, 도면을 중심으로 모델링 할 때는 이 친구를 2.5D에 놓고 저희가 스타트 파일을 만들기도 했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평면도를, 그리드를 이 0 높이 값을 0보다 낮은 곳에 이렇게 위치시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뭐 라인을 그린다, 뭐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렉탱글 그리고 스냅 잡아서 그려주게 되면 얘가 높이 값이 높이 값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스냅은 3D에 잡혔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높이 값이 0인 위치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도면을 아래쪽에 놓고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실무에서 이런 이렇게 도면 배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도면이 3차원으로 물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의자가 높이값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 도면이 막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도면을 좀 잘 못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놔서 좀 작업을 수월하기 위해서 보통 저는 이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도면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어디를 모델링을 해줄 거냐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구조물을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그리고 결과물을 이제 과제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 모델링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다음 단계인 매핑을 하게 되면 좀 수고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두 가지 방법론으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과제 제출 끝 이런 개념의 모델링을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너무 쉬워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인 UVW 맵을 각 각도에 맞게 적용시킨 결과물을 업로드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그냥 모델링만 하고 업로드 시키게 되면 과제는 제출한 거지만 상점을 얻고요. 두 번째 방법인 모델링도 다 하고 모델링을 끊어서 적합하게 UVW 맵을 넣고 매핑하는 단계까지 한 친구는 나중에 중간평가나 기말평가를 할 때 상점 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 이해하시고, 자기가 정 어렵다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 나오는 이 강의 내용만 기억을 실습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천정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분들이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물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면을 기반으로 저희가 모델링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뷰에서 그 2D 작업을 진행을 해줄 거고, 그리고 높이 값을 부여한 후에 인면도를 확인해 가면서 이 구조물이 어디 위치시킬 건지 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라인 한번 그려보죠. 라인 그리는데 크레이트 메뉴에서 라인을 일일이 클릭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 2D라든가 이 3D 기본 도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컨트롤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라인을 선택합니다. 라인을 선택하고 스냅을 잡고 그리는데, 이 스냅 체계 같은 경우에도 누차 강조드리지만 우클릭했죠. 그 버텍스 미드 포인트 확인해 보시고, 옵션 해보게 되면 여기 모든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도면 기반으로 모델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확대합니다. 확대해서 스냅을 잡고 클릭하고 줌아웃을 합니다. 줌아웃을 하고 이 다음 스냅 잡을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다시 줌인을 해줘요. 이렇게 되면은 굳이 화면을 이동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이용해서 도면에 맞게 좀 더 정교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클릭, 줌아웃, 줌인, 클릭.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런 거 나 이거 그냥 좀 줌아웃 말고 화면을 이동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 가운데 포인터를 누르시면은 그리는 도중에도 패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해서 줌인 줌아웃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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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일단 전체적인 외곽 그 구조물을 먼저 그려주죠. 그려주고 오는데, 이런 어떤 직선이나 직각의 라인을 그려줄 때는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사실 도면을 100%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익스트루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직으로 보이지만 의심을 좀 해서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스냅을 잡아주겠습니다. 이건 대각선이니까 이제 쉬프트 필요 없겠죠. 줌인 해주고 클릭, 클릭. 물어보면 물어봅니다. 라인을 닫을 거냐 하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얘를 눌러야지만 익스트루드 했을 때 뚜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클로즈 되는 라인을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 값을 부여했을 때 뚜껑이 안 생긴다면 어딘가 점들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점 두 개가 위치만 공유하고 웰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얘를 누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주 나오는 메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그냥 얘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로즈 되어 있는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라인을 하나 만들고 얘를 두께 값을 바로 부여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업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머지 라인들도 모두 그려준 다음에 저희가 익스트루드를 입력해서 높이 값을 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 모델링을 할 때 조금 영민한 친구라면 여기서 이제 좀 따로 그리게 되면 나중에 매핑하기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는 처음이니까 그냥 안쪽에 구조물을 그려주겠습니다. 줌인 라인 찍고 쉬프트 눌러서 위쪽 찍어주고
찍고, 지금 보면 선 두 개가 겹쳐 있네요. 선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요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이 바깥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버텍스에 스냅이 잡힌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찍고, 위쪽도 바깥쪽 찍고, 찍어주고, 아래쪽 스냅을 찍고, 쉬프트 찍고, 쉬프트 대각선이니까 쉬프트 풀고, 쉬프트 마찬가지로 클릭하면은 클로즈 물어보겠죠. 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구조물의 기본적인 그 외곽 형태와 안쪽에 들어가는 구조물의 형태를 2D 작업을 끝내게 됐네요. 이제 이 다음에 해줄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을 높이 값을 부여해주고, 뭐 도면에 위치시키면 도면에 맞는 위치에 무브를 하게 되면 예, 해결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 그려진 도면 자체를 라이트 뷰로 보겠습니다. 레프트도 되고 라이트도 되겠죠. 라이트 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도면이 나오게 되고,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 일단 스냅 무브합니다. 무브에서 F5 X쪽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거는 아마 안 건드리셔도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설명에서 어떤 친구 질문해가지고 요거를 좀 바꿨었는데, 예, 요거는 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냅을 잡고 F5 쪽 넣어주고, 높이 값을 부여하면 되겠네요. 익스트루드도 하나하나 높이 값을 부여하기보다는, 뭐 익스트루드도 되고 쉘도 돼요. 이거는 클로즈 되는 라인이니까. 근데 하나하나 높이 값을 부여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스플라인을 모두 한 번에 선택을 해주고 익스트루드 값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대충 저는 이거 했을 때 아마 150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면에 맞게 두께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 어마운트 값을 줄 때도요, 이게 만약에 얼마 수치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100 정도를 입력하셔서 나 이거 100 모자라 그럼 더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수치를 조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길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에이트 폴로 주세요. 두 개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점이 됐던 엣지가 됐던 선택을 하고 X쪽으로 도면에 맞게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항상 에이트 폴리는 쓰고 나면 꺼야 되죠. 지금 1번 눌러서 버텍스 단위 선택했는데 다시 1 눌러서 비활성화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D 모델링을 완료할 수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작업을 위해서 요 두 개 친구 하나 외곽에 카피를 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이 진행됐고, 사실 이런 구조물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생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초기에 이제 뭐 매스 스터디 단계에서 건축 구조물을 모두 모델링을 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 사실 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이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막 뜯어내고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거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이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친구는 거의 안 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거의 변할 일이 없어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변할 일이 없으니까 애초에 스터디 단계에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조금 디테일을 높여 놓으면은 나중에 최종 작업물을 만들 때 되게 용이해요. 퀄리티가 높은 모델링을 미리 해 놓는 거죠. 초반에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을 만들 때는, 변할 리 없는 구조물을 만들 때는 처음 모델링 할 때부터 좀 디테일하게 해두시면은 그만큼 파이널 결과물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그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있는 하드웨어를 좀 구현을 해 놓으세요.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구현해 놓으시게 되면은 퀄리티가 확 올라간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볼트하고 판들이 이렇게 도면에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한번 요 모델링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판을 하나 그려줄게요. 스냅 잡고 S 눌러 스냅 잡고 판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쪽에 이제 나사를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크레이트의 서클 혹은 우클릭하고 서클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클에 그려지는 방법은 센터부터 잡혀요. 이렇게. 그런데 메뉴 중에 엣지가 있습니다. 엣지를 잡게 되면은 지름의 시작과 끝점을 지정해서 서클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엣지로 변환을 하고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볼트 하나의 모델링 준비가 끝나게 되는데, 이거 할 때도 좀 기억을 처음부터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구조물의 볼트 하나일 뿐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떨어지는 친구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 서클을 표현할 때 너무나 많은 선들을 쓰게 되면은 되게 비효율적이 되겠죠. 되게 신이 무거워지고 뭐 이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면을 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가까이 있는지 중요한 요소인지 큰 요소인지 작은 요소인지를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 곡선을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스케치업 유저들이 바닥에 패턴 그리고 망하는 게,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수가 있죠. 서클을 그리게 되면 사이드 수가 있는데 바닥에 큰 패턴인데 그냥 그 기본 사이드 수 그냥 쓰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렌더링 했을 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을 만들 때는 이 곡선이 눈에 보이는 이런 진짜 곡선은 아니죠. 직선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선의 단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작업은 뭐 모디파이, 서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모디파이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관법인데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낮춰주게 되면은 더 러프한 형태로 서클을 만들게 되고, 이 반대로 이걸 높여주게 되면은 디테일한 형태로 서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1은 너무했다. 2 정도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폴리곤을 절약하면서 작은 구조물에 적합한 기본 서클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서클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곡선의 형태를 스냅을 잡아서 어딘가에 갖다 놓는 거는 모든 툴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제가 방법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서클을 복사해서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이 앞으로 그릴 서클이 모두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크레이트, 이 서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크레이트 메뉴 중에 스타트 뉴 쉐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체크를 해제해 주게 되면은 앞으로 그려지는 어떤 스플라인들은 이 첫 번째 선택되어 있던 스플라인과 한 덩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클을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메뉴를 설명드리면은 이거 되게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편한데, 이런 메뉴를 설명드리면 잊지 말고 쓰고 나면 꺼야 돼요. 제발 플리즈 쓰고 나면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명령어 종료는 우클릭,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고요.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어태치를 하지 않아도 이 서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모델링 복사하기 전에 한 가지 타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른 타입이 있네요. 근데 여기 있는 서클을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ift 무브로 이동을 대충 시켜 놓을게요. 처음부터 이거를 정확하게 이동하려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위치만 맞게 대충 갖다 놓으세요. 일단 Shift 누르고 갖다 놓으시고, 지금은 자꾸 맞는데 만약에 확대해서 조금 어긋났으면 그냥 이동시키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고, 좌우측에 지금 4개짜리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스타트 뉴 쉐입해서 그냥 그리면 되겠지만 다른 방법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모디파이로 넘어와서 에이트 스플라인에서 세그먼트 단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2번 세그먼트나 스플라인 단위를 선택하면 되는데, 숫자 2를 누르면 되겠죠. 무빙을 합니다. 락 걸어주고 스페이스바 F5, Shift 무브에서 복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hift 무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조물 형태가 완료됐고, 항상 단위는 쓰고 나면 꺼줘야 됩니다. 이게 스케치업에서는 그룹을 묶어주고, 그리고 맥스에서는 쓰고 난 단위는 꺼주고, 두 개가 비슷한 형태예요.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곽에 들어가는 라인을 모델링 해주면 되겠네요. Shift. 그리고 이 도면이 살짝 틀어져 있는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일단 기준점 정도를 본다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게 막 확대해서 보면은 도면이 약간씩 어긋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낮은 버전에서 도면을 임포트한 다음에 높은 버전에서 열게 되면 이렇게 약간 도면이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준선 정도로 쓴다 이런 개념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익스트루드 값 부여할 모델링 다 완료됐고요. 여기서 여기 두 개 친구 선택하고 높이 값을 대략 한 10 정도 더 줘볼까요? 두 개를 선택하고 높이 값을 10 정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이 하드웨어들은 한 너무 두꺼우면 안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한 5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모델링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3D로 보게 되면은 이 구조물 안쪽에 이렇게 나사가 들어간 형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클의 높이가 0인 위치에, 높이 값이 0인 위치에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탑에서 보고 이거를 스냅을 잡아서 Y쪽으로 당겨 놓거나, 그죠?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서클인 형태를 스냅을 잡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스냅을 잡아서 이동하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게 얼라인이란 메뉴죠. Alt A 클릭. 우리는 지금 보는 방향에서 Y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Y,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가 커렌트 오브젝트. 커렌트 오브젝트의 위쪽 맥시멈이 타겟 오브젝트, 제가 찍은 오브젝트의 아래쪽 미니멈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모델링을 손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얼라인 메뉴예요. 여러분들의 노가다에서 해방시켜줄 얼라인 메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 얼라인 메뉴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에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요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파트 1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모델링이 끝났고, 여기 이 친구 선택해서 지금 이제 도면에 맞게 얘랑 이 구조물이랑 도면에 맞게 구조물 위쪽으로 올려주면 좀 편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도면이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구조물이야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도면만 잠깐 가려놔라 Shift S, 스플라인 단위를 하이드하는 명령어죠. 그래서 모델링만 보고 위치를 가늠하실 수 있고, Shift S. Shift의 뜻은 맥스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복사 그리고 하이드 언하이드. 그러니까 만약에 지오메트리 3D 오브젝트를 하이드하고 싶으시면은 Shift G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3D 오브젝트가 모두 하이드 되게 돼요. 그래서 도면을 하이드 할 때는 Shift S 누르면 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락 걸고 F6 Y쪽으로 맞춰주게 되면은 기본 모델링 작업이 완료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구조물 하나 잡아서 도면을 기반으로 모델링 위치를 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모드가 쉐이디드 모드, 즉 면이 보이는 모드입니다. 이럴 때는 도면하고 겹쳐봐야 되기 때문에 F3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와이어 모드로 전환되게 돼서 도면을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도면이 보인 상태에서 X쪽으로 복사해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뭐 카피가 됐던 인스턴스가 됐던 뭐 크게 상관없는데, 예, 저는 이제 인스턴스로 복사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면 잡고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켜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델링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본 모델링은 완료됐고요. 이 기본 모델링을 도면에 맞게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조물이 한 덩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머티리얼 적용 문제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이 볼트 너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셀렉트를 해주시고 그룹으로 따로 묶어 놓겠습니다. 그룹을 묶을 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머티리얼 적용 단위로 묶어줄지 아니면은 건축물의 요소 단위로 묶어줄지. 그래서 두 가지를 쓰셔가지고 그룹을 잘 해두게 되면은 나중에 하이드 언하이드 할 때 작업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두 개 친구도 그룹으로 묶어둡니다. 그리고 이 두 개도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머티리얼 작업을 위해서 세부적인 모델들을 그룹으로 묶었다면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동이 편하겠죠. 이렇게 그룹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그죠? 탑 라이트 뷰에서 도면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스냅 잡으면 되겠네요. 스냅은 편하신데 아무 데나 잡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정해줍니다. 이거는 인스턴스로 복사하는 게 좋겠네요. 그쵸? 그리고 간격이 같다면 그냥 무르로 복사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간격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복사를 해준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천정 구조물 모델링이 완료되게 됩니다. 예, 이게 일단 과제 1번이고, 근데 과제 1번을 하실 때 좀 스크린샷 잡는 방법을 카메라에 관련된 명령어랑 하나로 엮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거를 뭐 제가 이미지 보고 컨펌을 드린 상황이긴 하는데, 제가 한번 이 공간에 카메라를 배치해 볼게요. 카메라는 처음에 맥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크레이트 메뉴에 있습니다. 없는 걸 새로 집어넣을 땐 크레이트에 카메라 여기 있죠. 그래서 카메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피지컬 카메라나 타겟 카메라 이 두 개를 주로 쓰고요. 이거 외에 또 V레이 카메라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스터디 단계니까 그냥 타겟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타겟으로 잡아주고 지금은 이 타겟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은 카메라와 타겟이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타겟을 그릴 때 이렇게 해놓지 마세요. 이러면은 카메라 뷰를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확대해서 이동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겟하고 처음에 그릴 때 카메라하고 좀 멀리 이렇게 그려 놓으십시오. 좀 편하게.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해놓지 마시고.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시야각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냥 고민 없이 이 타겟을 선택을 한 다음에 무빙을 해주시게 되면은 뷰 작업을 진행할 때 상당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나 이 카메라와 타겟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것도 그리드 스냅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Alt A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카메라를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만 선택한 상태에서 Alt A 클릭 하게 되면은 지금은 X쪽으로 일직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축, Y는 해제, X, Y 해제된 상태고요. 센터를 맞춰주게 되면요. 이렇게 일직선인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라인을 이용해서 일직선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카메라 뷰를 완전히 그러니까 카메라를 예를 들어 피지컬 카메라로 뷰를 완전히 똑같게 만들 때도 얼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좀 팁처럼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OK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인 카메라가 만들어졌고요. 이 카메라를 선택하실 때 타겟을 선택하기 짜증난다. 그럴 때는 이 카메라와 타겟 사이의 중간선 정도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모두 선택되어 있는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카메라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카메라 무빙 하실 때는 스냅을 끄는 게 좋겠죠. 혹은 아래로 뒤로 좀 빼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아마 바닥에 그려졌을 겁니다. 눈높이가 있는데 눈높이는 1500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눈높이, 일반적인 사람의 눈높이는 1500이기 때문에 높이 값을 1500으로 주는 거고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은 이 카메라를 1500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무브를 하는데 F12를 해서 좌표값을 넣으면서 좌표값을 입력해서 카메라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의 높이값 Z는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500 정도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타겟 자체도 카메라 눈높이와 같이 돼 있어야지만 일직선인 뷰가 만들어져서 아마 공간의 왜곡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Z값에도 1500 지금 타겟을 선택한 상태에서 Z값에도 1500 넣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 일직선 카메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삼각형을 콘이라고 불러요. 이 타겟을 위쪽으로 조금 들어볼게요. 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카메라만 이 카메라와 이 콘만 있어도 이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 뷰가 보이는지를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째 기둥 정도까지 걸려 있고 콘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기둥까지 걸려 있죠. 거기까지가 이 카메라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영역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카메라를 라이트 뷰에서 본다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고 콘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 카메라에 보이는 콘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콘 안에 들어오는 인면도 영역만 이 카메라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 그 샹들리에 조명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고 잘리는 부분까지만 천정에 살짝 걸려있는 이런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콘만 보고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카메라에서 한번 볼까요? C 누르면 카메라 뷰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뷰 포인트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좁네요. 너무 좁고 지금 제대로 인테리어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살짝 뒤로 빼주겠습니다. 빼주고요. 그 카메라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미리하고 FOV 이 두 가지 값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위쪽에 이제 렌즈 값을 조정하면 됩니다. 렌즈 값이 낮아지게 되면은 좀 더 넓은 시야가 보이지만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카메라 값이 높여지면은 좁은 시야를 보이지만 왜곡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영역을 보여주는 게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들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20mm 이하로 낮추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m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안렌즈, 물고기 눈깔이 되기 때문에 20mm 이하로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뭐 이 이상으로만 쓴다고 서로 좀 약속을 한다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고 지금은 대략 한 28mm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뒤로 빼고 28mm 정도로 설정을 했더니 보이는 시야각이 넓어지게 되면서 어디까지 보일지 명쾌하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C 눌러서 카메라 뷰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그 공간이 넓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천정 구조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천정 구조물 다 보여주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천정 구조물이 겹쳐서 이 구조물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얘는 하이드 해야겠죠. 남겨두니까 바깥쪽에. 그래서 구조물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 라이트 뷰에서 보죠. 카메라의 타겟을 위로 들어주면 돼요. 카메라의 타겟을 위로 들어주게 되면 눈높이에서 위로 들어서 보는 거죠. 들어주게 되면 카메라 뷰에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천정 구조물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겟을 위로 들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초반에 했던 뷰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선은 수직선으로 표현해라, 이게 어긋나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실제로 촬영할 때는 쉬프트 렌즈라는 걸 끼고 촬영을 합니다. 쉬프트 렌즈라는 걸 끼고 촬영을 하고, 여기서는 컴퓨터니까 뭐 낄 하드웨어 없겠죠. 그냥 기능으로 있습니다. 기능으로.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 카메라 선택하시고요. 카메라만 선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메뉴 없을 때 누르는 우클릭 해주게 되면 어플라이 카메라 컬렉션 모디파이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클릭해 주게 되면은 카메라 형태 약간 바뀌죠.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수직선을 수직으로 세운 뷰의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뭐 와이어 모드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모델링이 살짝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깨져 보이는데,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정확히 모델링 했다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에 보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가져가야 될 거는 뭐냐면 V레이에서 모델링만 제대로 되면 나오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렌더링만 제대로 되면 상태이기 때문에 뷰 포인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와이어 모드로 프린트 스크린에서 제출하는 게 1차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수직선 수직으로 세워놨죠? 그죠? 카메라 뷰를 스샷 잡아서 올리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제 제출 조건입니다. 그리고 모델링도 올리시고, 네, 그러면 1차 과제 제출은 끝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다른 모델링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모델링은 1차는 지워버리고, 뭐 카메라는 그냥 놔주셔도 되는데 좀 화면에 걸리적거리죠. 이때도 이제 하이드 온 하이드 메뉴를 쓰면 되는 겁니다. 쉬프트 C를 누르면, 아까 쉬프트 S가 스플라인이었고 쉬프트 G가 이제 지오메트리였고, 쉬프트 C는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하이드 온 하이드를 할 수 있고, 뭐 이게 남아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여기 프론트 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라인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각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각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드로 되어 있겠죠. 우드로. 그래서 뭐 스케치업 유저들도 그렇고 맥스 유저들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모델링을, 그 맵을 보통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은 일단은 지금 Vlay가 아니기 때문에 Vlay 메뉴가 안 보이죠. 그래서 렌더 셋업에서 Vlay로 변환시켜 주면 튀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비트맵도 잘 쓰는 거니까 여기다 등록해 놓을게요. 갖다 놓으면 맵을 고르라 나오는데, 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는 예제 파일이랑 압축을 풀면은 맵이 딱 나오게 그렇게 제가 구성을 해드릴게요. 뭐 일단 이 친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우드, 지난번 회의실에 썼던 우드인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다 놓고 지워버리고 디퓨즈에다 일단 연결해 놓겠습니다. 뭐 맵을 여기서 뭐 반사를 주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을 우드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어사인 해주면 되겠죠. 어사인하고 눈에 보이게 하고 쇼 쉐디드 머티리얼 붓포트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지금 이 오브젝트들의 UVW 맵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래, 그러면 UVW 맵을 적용해 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드가 구조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유저들이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내버린다고요. 특히 스케치업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면은 나무 결이 지금 잘못됐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구조를 튼튼하게 지지할 수가 있겠어요. 가로로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얘를 돌려줘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구조물이 가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하고 많이 다르죠. 이제 그래서 이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이 구조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델링 하면서 맵을 적용시키는 방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두 개 모두 선택하시고 보면은 라인 단위에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셀렉트 하시고 지금 컨트롤 눌러서 두 개를 컨트롤 눌러서 이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뭐 휴지통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우클릭 혹은 딜리트 혹은 휴지통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그렸던 라인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프론트 뷰에서 보고 일단은 좀 쉬운 밑에 거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이 나무를 좀 결대로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 부분 잘려야겠죠. 두 군데 잘리고 여기도 이 두 부분이 잘리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한 덩어리로 디태치 시켜준 다음에 나무의 결을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 그리고 위에 부분 그 두 부분을 나눠서 결을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누게 되는데 뭐 이럴 때는 라인을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두께가 없는 상태에서 에이트 폴리를 줘 보겠습니다. 이 라인에 에이트 폴리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두께가 없는 이런 모델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돌렸을 때 쉐이드 모드에서 그 뒷면에 이렇게 면이 드러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됐다. 저랑 만약에 여기 면이 나오고 여기서 면이 안 보인다, 이런 친구들은 폴리곤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 4번 클릭하고 선택 플립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렇게 플립을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노멀 면이 뒤집어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나오도록 플립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번을 종료시켜 줄게요. 다시 그러니까 폴리곤 단위를 종료시켜 줄게요. 4번을 누르면 되죠. 그리고 쪼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퀵슬라이스로 쪼개게 되면 귀찮아요. 왜냐하면 퀵슬라이스 자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직선이 쭉쭉 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버텍스 단위를 이용해서 좀 쪼개줄 겁니다.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두 버텍스를 연결한 엣지를 생성시켜주는 명령어는 뭐가 있냐면은 커넥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도 메뉴에 커넥트가 있어요. 이걸 해줘도 되고, 혹은 선택을 해준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커넥트 메뉴가 있습니다. 있죠?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각 면을 분할하는 엣지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우클릭 커넥트. 마찬가지 여기 커넥트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구조로 모델링이 됐고, 이 상태에서 디테치를 해주면 된단 말이죠. 폴리곤에서 일단 밑에 큰 거부터 할까요? 하고 디테치, 양쪽 두 개 디테치, 그리고 좌우 형태 두 개의 UVW 맵의 방향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한 다음에 시메트리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두 개로 쪼개가지고 따로 UVW 맵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고, 안쪽에 있는 형태 한번 보죠. 이 안쪽에 있는 형태는 잘 만들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하고 좀 해결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께가 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에이트 폴리, 자기가 바라보는 면으로 정확히 됐는지 확인해 보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이 나무는 수직으로 한 덩어리가 서 있어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하고 커넥트, 이 부분도 수직으로 서 있으면 좋겠네요. 우클릭 커넥트, 우클릭 커넥트. 여기서 커넥트 하는 거랑 여기서 커넥트 눌러주는 거랑 똑같아요. 버텍스 단위에서 같은 명령어인데 위치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서 있는 부분은 버텍스를 커넥트해서 할 거는 다 끝났는데, 이제 문제는 요런 애죠. 요런 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 좀 온전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쓰는 명령어가 퀵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폴리곤 단위 선택하지 않고 퀵슬라이스를 해야겠죠. 왜냐면 퀵슬라이스를 정상적으로 적용해 주려면 이거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퀵슬라이스 나눠줘야 되는데 귀찮죠. 그러니까 아무런 단위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퀵슬라이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퀵슬라이스 스냅 잡고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엣지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 엣지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안 나오는 친구도 있는데, 안 나올 때 그 이유랑 해결 방법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죠? 안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폴리곤 하위 구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희는 큰 하나의 면을 보고 있지만, 사실 얘네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안쪽에 이제 면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삼각형의 메쉬 형태들이 엮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엮인 형태가 약간 이상하게 되면 이렇게 퀵슬라이스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일단은 퀵슬라이스가 안 됐기 때문에 버텍스 단위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퀵슬라이스 종료, 우클릭하면 종료되죠. 버텍스 보면 점은 생겨났네요. 다행히도. 그쵸? 그래서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커넥트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아무런 단위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퀵슬라이스로 나눠줍니다. 마찬가지로 요쪽도 안 생기네요. 네, 여긴 생겼는데, 이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퀵슬라이스 종료하고 버텍스 단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점이 생겨났는데, 이 두 개의 부분을 커넥트로 연결해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분리된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곤을 UVW 맵 방향에 맞게 분할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 디태치, 그리고 이 친구 세트로 묶어줄까요? 디태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모델링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막 죽어도 안 잘린다, 나 이거 뭐 다른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라인 하나 새로 그리세요. 그냥 라인 그린 다음에 에이트 폴리 하면 똑같은 형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새로 그려서 그냥 이거 에이트 폴리 하면 되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저희는 요 원인을 한번 알려드리고 해결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 요건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이해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사이드 수를 높여보겠습니다. 높여보게 되면 이렇게 라인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개 라인은 어태치가 돼 있어야지만 안에 구멍이 빵 뚫리게 됩니다. 익스트루드 했을 때. 그래서 이 친구를 스플라인으로 변환시켜주고 어태치로 붙여줍니다. 인터폴레이션 너무 적네요. 24 이렇게 준 다음에 이걸 에이트 폴리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됩니다. 면이 돼서 끝 하는데 예를 들어 수정이 발생했어요. 이거를 이쪽 모서리로 가 쪽으로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붙이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하고 해결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상태로 해볼까? 이렇게. 지금 보이는 저희가 보는 면은 깔끔한 면 하나지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이런 결과물이 되기 위해서 삼각형의 폴리곤들이 막 이렇게 엮여 있어요. 스케치업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고 폴리곤 기반 모델링 툴들은 최소 단위인 메쉬가 있어요. 삼각형 단위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엮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어떻게 엮여져 있어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까봐 그 명령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메뉴가 한 가지 있는데 일단 여기 폴리곤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했더니 빨간색이 되게 되면서 안쪽에 은선이 잘 안 보이겠죠. 그렇죠? 셀렉트 되어 있는 형태 때문에. 그래서 셀렉트 되어 있는 형태를 바꾸는 단축키는 F2입니다. F3, F4는 면이 보였다, 면으로 보였다, 선으로 보였다. F4는 면이 보일 때 선이 보였다, 안 보였다. 나머지 F2는 뭐냐면 이렇게 셀렉트 되어 있는 형태를 이렇게 보는 방법을 바꿔주는 겁니다. 셀렉트 해제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보는 방법이 바뀌는 거다. 지금 이렇게 안쪽에 빨간색이 없는 형태로 셀렉트가 됐네요.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 여기서 여기 에디트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에디트 트라이앵글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 하위 구조의 삼각형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화면에 보여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뭔가 엮인 게 잘못 엮여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전에 막 턴으로 돌리고 난리 쳤었는데 이제는 리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라이앵글을 배열해 줘라. 그래서 그 메뉴가 어디냐면은 아래쪽에 리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을 써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걸 수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서클을 여기다 그려줘야 돼요. 서클 쉐입을 여기다 그려주고 렉탱글 그려주고 에이트 폴리로 만들어주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모델링이 완료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되게 복잡한 벽을 그린 다음에 많이 엮여있는 벽을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 됐을 때 뚜껑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완전히 클로즈 되어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각형의 구조들이 엮여있는 게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원인과 해결 방법은 제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여기서는 다행히도 버텍스가 생겨서 버텍스 이으면은 끝나버린 문제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툴로 가거나 이걸 학문적으로 활용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삼각형 트라이앵글 편집하는 문제는 실제로 제가 석사 논문에 썼던 거예요. 예, 3D 프린팅 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패시트, 그러니까 3D 프린트에서 쓰는 최소 단위 메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3D 프린팅 쪽에서는 패시시라고 불러요. 똑같은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편집하는지 관련된 게 제 대학원 논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 구조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그 두께만 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제 두께만 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맵 방향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두 셀렉트한 상태에서요. 도면에 맞게 일단 첫 번째 부분에 이 구조물을 갖다 놓는데 지금은 제가 뭘 할 거냐면 쉘이란 걸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쉘을 주게 되면은 이제 앞뒤쪽,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익스트루드 안 됩니다. 익스트루드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폴리곤이잖아요. 폴리곤이니까 이 상태에서 두께를 주려면 쉘이 좋은데 쉘을 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가운데로 끌어다 놨습니다. 끌어다 놨고 이것도 쉘도 모두 하나하나 모디파이어를 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맥스는 이렇게 다중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같은 모디파이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쉘이라는 친구를 클릭해서 적용하게 되면 모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고
일단 두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게 150이었죠. 그래서 75, 75로 하면 되겠네요. 75, 75 하게 되면 이렇게 모델링이 나누어진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리드한 모델링으로 해줬을 때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에이트 폴리를 했다. 그리고 여기 이음새 자체에 약간의 홈을 주기 위해서 전체 폴리곤을 챔퍼해줘도 돼요. 이렇게 살짝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다 보면은 얘가 진짜 한 덩어리인 것처럼 연결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살짝 이렇게 홈이 들어간 것처럼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예네요. 다행히 이거 하다가 되게 좋은 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챔퍼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모델링이 조금 퀵 슬라이스를 하다 보니까 좀 어긋났나 보네요. 일단은 버텍스 주고 여기 두께 주기 전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이거 해결하는 것도 잘 봐두세요. 네. 삭제되지 않고 버텍스 위쪽 끌어놓을게요. 끌어오고 버텍스 같이 겹쳐 있으면 안 되니까 점들을 선택하고 웰드 주면은 이렇게 해결돼 버렸네요. 아까 퀵 슬라이스로 자를 때 좀 스냅에 안 맞춰서 자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뭐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쵸? 쉘 해결해서 끌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쉘을 줬을 때 스무스 값 때문에 약간 깨져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예인 줄 알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라 했는데 예,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른 나쁜 예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힘들겠죠, 그쵸? 예. 이제는 UVW 맵 방향에 맞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UVW 주고 박스 지금은 UVW 맵의 형태는 1500 정도로 줘야겠죠. 주게 되면은 이렇게 우드 비트맵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안 들어간 친구들은 이 UVW 맵의 기지모를 회전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회전시켜 주게 되면 해결되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결과물처럼 이 기지모를 선택하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쉬운 게 이렇게 딱 수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편하죠. 마찬가지로 UVW 맵 이거 또 적용하느냐? 아니죠. 요거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방향이 잘못됐네요. 그쵸? 그래서 이 UVW 맵의 기지모를 회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90도로 회전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또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얼라인먼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정렬인데 오늘 정렬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UVW 맵에서 얼라인 모델링 할 때 얼라인 정렬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 알아두면 편하죠. 정렬을 어디다 해라? X축에다 해라.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이 UVW 맵의 그 기지모 전체가 축에 맞게 정렬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이거보다는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이게 프론트 쪽에서 이제 기지모 잡힌 것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눌러보시고 만약 이걸 눌렀을 때 한쪽 방향이라도 맞으면 그러면 이거 그냥 회전시키면 되겠네요. 앵글 스냅 키고 90도 회전시켜 주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맵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UVW 주고 1500 이건 끌어다 놓을걸 그죠? 주고 이건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얼라인먼트 안되겠죠? 그래서 1번 눌러서 기지모 선택하고 방향을 맞춰서 돌려주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두 개를 따로 떼어내야겠죠. 그래서 방향을 맞춰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 친구도 UVW 맵 끌어다 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입력해도 되겠죠. 회전 방향에 맞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각 방향에 맞게 우드 결을 표현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그쵸? 여기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친구 드래그 앤 드롭을 끌어다 놓고 기지모 선택 1번 숫자 1이죠. 뭐 자기가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만들 수 있고, 쓰고 나면 종료해야 되죠. 1번 다시 누르면 종료되죠.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겠네요. 1번 눌러서 회전 해주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맵들이 모두 알맞게 들어간 결과물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하드웨어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프론트 뷰에서 도면 F3 눌러서 뭐 렉탱글 그리고 서클 만들고 그룹을 묶어서 각 위치에 배치한 다음에 카메라 뷰에서 이 모델링 된 결과물을 렌더링해서 올리는 게 상점 포인트입니다. 그냥 아까 그 매핑이 안 된 상태로 올리는 거는 그냥 과제 제출.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완료해서 보여드릴까요? 뭐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보세요. 다시 이거는 다시 하는 거니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잘못 그린 건 나중에 편집하면 돼요. 떨어졌다. 지금 마우스가 조금 제가 이상해요. 선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하드웨어 만들어주기 위해서 갖다 놓고 스냅 맞춰주고 양쪽 지금 이 친구를 복사할 때 실수해가지고 인스턴스로 복사해버렸기 때문에 얘를 편집하게 되면 얘도 똑같이 바뀌겠죠. 예, 이럴 때는 여기 보이는 요거 클릭하게 되면 인스턴스 해제돼요. 여기 보이는 요거. 근데 애초에 카피할 때 복사할 때 카피로 했으면 문제 없었죠. 그러면 외곽 라인만 그리면 되겠네요. 됐고 선들 선택해주고 익스트루드 얘하고 다 두께 틀렸죠? 10 안쪽에 있는 애는 익스트루드 5 탑에서 보고 Shift S 눌러서 선 하이드하고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구조물 있는 데까지 갖다 놓고 어디 있나요? 구조물 여기 있네요. 프론트 원하는 위치에 Shift 무브로 복사 카피를 할까요? 카피 이렇게 해주고 뭐 이거 같은 재료로 블랙의 그 구로철판으로 나중에 맵 줄 건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친구 그룹으로 묶어주고 나무에 맵이 들어가 있는데 얘 안 들어가 있으면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뭐 블랙에 컬러를 넣어주고 블랙 할 때 0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주 다크한 그레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블랙은 맥스에서 뭐 이름도 주고 그리고 assign 그리고 이 강좌 끝에 보면 그 스케치업을 3D로 그러니까 맥스 소스를 3D로 전환하는 강좌도 이 다음에 넣어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재질을 적용된 상태에서 도면에 맞게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건 같은 구조물이니까 인스턴스 카피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모델링 연습이니까 네 이렇게 하고 카메라 뷰에서 이 친구를 스샷을 올리는 친구가 상점 받는 친구가 되겠죠. 대신에 이 결의 방향은 얼추 맞아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정확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맞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는 이 거리 각도를 알아서 돌리는 회전을 조율해서 하고 싶은 친구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마지막 팁이네요. 여기 빼먹었다. 이렇게 빼먹으면 안 돼요. 크리에이트의 헬퍼에 보게 되면 테이프란 메뉴가 있어요. 이 테이프란 메뉴를 클릭을 해두게 되면은 얘는 뭐냐면 이제 길이를 재거나 각도를 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에서 보게 되면은 애초 그릴 때 나오는 게 제일 보기 편하네요. 테이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테이블 그려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길이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렌스 나오죠. 길이 있고 그리고 각 면에 대한 앵글, 각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각도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됐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본 모델링은 일단은 뭐 이거 올리는 걸로 마무리하고 요 다음은 이제 맥스 소스를 스케치업으로 어떻게 쉽게 컨버팅 시키는지,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되게 가볍게 만드는 방법, 그냥 무거우니까 그냥 컨버팅 시키면 무거우니까 되게 가볍게 만드는 방법까지도 이 다음 강좌에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일을 리셋 하시고요. 저장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은. 이거 파일 올리려면, 그쵸? 자, D5 컨버터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 올려드린 자료 중에 요거를 제가 드릴 거예요. 어떤 걸 드릴 거냐면, 컨버터 플러그인을 드릴 텐데, 설치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해보시고, D5 컨버터. 여기서 바로 해버리죠. 여기서 이거를 제가 G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이걸 압축을 풀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얘가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뭐 PDF라든가 뭐 제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높은 버전을 설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는 안에 동번에 리듬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저도 이런 설치 방법을 다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듬이 보고 아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2017 버전 이상만 된다. 그죠? 그리고 VLA 3.6 이상 버전만 된다. 이거 낮은 버전을 설치해서 봤는데 되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인스톨 방법, 3D Max를 관리적 언어로 실행한다. 일단은 Max가 종료되어 있어야겠네요. 지금 Max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Max를 관리적 원원으로 실행시켜라 이건데, 여기서 자기가 설치된 Max 있죠. 전 2018 버전 지금 강의하고 있죠. 18 버전인데 관리적 원원으로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 실행 파일을 우클릭한 다음에 관리적 원원으로 실행, 이 친구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물어보고 예 하면 이게 맥스가 관리적 원원으로 실행된 상태고요. 그 탑 메뉴에서 런 스크립트라는 이 메뉴를 실행하고 동봉된 팩의 D5 컨버터라는 친구를 실행해줘라, 그 뜻입니다. 여기 있죠. 일단은 맥스가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스크립팅에 런 스크립트라는 친구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런 스크립트 해주고, 그 동봉된 압축을 풀고 나오는 폴더에서 이 친구를 오픈 해주게 되면은 살짝 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기다리면은 아마 이렇게 업데이트 컴플리트 됐고 리스타트, 그러니까 다시 맥스를 실행하라 이런 메뉴가 뜨게 될 겁니다.
메뉴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하시면 안 되고 맥스를 꼭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실행할 때는 관리자 권한 안 해도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실행해도 돼요. 설치 때문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거지. 이 다음부터는 그냥 실행을 해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맥스 모델링을 스케치업으로 컨버팅 시키는 플러그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이제 어떻게 넘기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스케치업 루비에서 루비 중에 그 맥스 파일이라든가 FBX 파일을 받아들이는 루비가 있어요. 성능도 꽤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유료예요. 7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 하나 때문에 7만원을 더 내야지만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거 같은 경우는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그리고 맥스에 있는 어떤 그 폴리곤 수를 줄이는 다양한 명령어들 다 쓸 수 있어요. 되게 강력한 겁니다. 그 유료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 일단은 뭐 이제 맥스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뭐 3DD에서 다운받은 친구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다운받아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실습해 보실 친구는 그 3D 스카이 가가지고 로그인한 다음에 원하는 모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뷰를 보게 되면은 요런 모델이네요. 그래서 이런 3D 맥스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맥스 파일은 여기 있네요. 파일을 오픈합니다. 맥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지 마시고 빈 맥스 파일을 여신 다음에 파일 오픈을 해서 이렇게 여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만 정확히 뭐 감마 세팅이라든지 맥스 스타트 파일에서 불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맥스 작업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빈 맥스 파일을 열고 파일 오픈으로 파일을 열어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서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의자 모델링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그냥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모델링 자체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폴리곤을 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폴리곤이 막 과하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스케치업으로 넘긴다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거운 툴이기 때문에 뭐 의자라든가 아니면 뭐 웨어하우스에서 그 자료들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 쓰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파이널 가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화면 돌리는데 막 한 세월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그 가볍게 만들어서 스케치업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리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 되게 오래된 방법입니다. 옵티마이즈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옵티마이즈를 시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옵티마이즈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곤 수가 줄어든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쓰는 게 왜 안 쓰냐면은 옵티마이즈를 했더니 이 맵이 다 날아가 버리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에 옵티마이즈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옵티마이즈 말고 어떤 걸 쓰느냐면 프로 옵티마이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프로 옵티마이즈. 이 친구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 옵티마이저가 폴리곤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폴리곤에 적용된 비트맵들이 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프로 옵티마이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메뉴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Keep Texture라는 메뉴가 있어요. Keep Texture. 적용되어 있는 텍스처를 유지시켜줘라 그 뜻이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현재 폴리곤 수가 계산된 상태고 여기 위쪽에 보게 되면은 카운트라든가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버텍스에. 그래서 이 버텍스 퍼센테이지를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낮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100이라고 봤을 때 저는 버텍스의 숫자를 한 10% 정도로 낮춰버리겠다. 폴리곤 수를 줄여버리겠다 그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폴리곤이 줄어들면서
모델링이 가벼워진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줄이면 어느 순간 깨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F3 눌러가지고 이렇게 쉐이드 모드에서요, 좀 어색하지 않도록 줄여주시면 됩니다. 15% 했더니 좀 볼만하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팅 부위 같은 경우에도 풀 옵티마이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풀 옵티마이저를 알려줬더니 공간 전체랑 가구 전체를 다 셀렉트 한 다음에 풀 옵티마이저를 적용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런 무거운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하나하나에 주는 게 좋습니다. 막 벽체도 옵티마이저 먹어 있고 막 다 깨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결과물만 딱 줘놓고 뭐 어떻게 답해야겠어요. 그거를 혼났죠 그냥 그 친구. 암튼 그래서 이렇게 풀옵티마이즈를 적용된 상태고, 킵 텍스처 적용하고 계산 퍼센테이지 줄여주면 됩니다. 무조건 작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봤을 때 좀 어색하지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줄여나가고 어색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항상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도록 이 수치를 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시 스무스 모델링이 아니라서 뭐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드는 있어야지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옵티마이즈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줄여준 상태고, 스케치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이 과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해줌으로써 여러분이 훨씬 더 스케치업에서 이 소스를 가볍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스케치업 파일로 넘기는 건 되게 쉬워요. 여기 보이는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고, D5 컨버터라는 걸 선택을 해주고, 스케치업 파일 있죠? 익스포트 스케치업 파일 클릭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는 창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다음에 레터 누르세요. 이렇게 되고, 할 거는 경로 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3dd라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세이브 누르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3dd 세이브, 그러면 이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스케치업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됐고, 여기 옵션이 있는데 셀렉트 오브젝트,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만 스케치업으로 넘길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해제하게 되면 이 씬 전체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걸 확인해 주시고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스케치업 파일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 끝이에요. 그냥 바탕화면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스케치업 파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추세에 맞게 스케치업도 맵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엔스케이프라든지 여러가지 툴 때문에 그래요. 브이레이도 마찬가지고 스케치업 파일 뿐만 아니라 사용된 비트맵들도 모두 정리돼서 들어온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스케치업 오픈하면 저거 있겠죠, 그죠? (1.3메가) 의자가 되게 조그매졌죠. 용량이 1.3메가입니다. 열기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의자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맞춰서 이것도 모델링하는 스케치업 파일에다 의자 그냥 때려 넣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의자 넣기 전에 따로 오픈해서 정리하고 갖고 와라고. 그래서 공간 모델링 있으면은 따로 스케치업 파일 하나 열어가지고 이 친구를 뭐 그룹으로 묶으시던 컴포넌트로 만들건 그렇게 해서 다른 공간을 모델링하는 스케치업 파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원본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얘네들이 스타일을 바꿔놔가지고 좀 생긴 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그죠? 기본 디폴트 색깔도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서 뭐 작업 중인 데서 불러 쓰지 말아라.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져가야겠죠. 머티리얼 확인해보고, 깔끔하죠? 레이어, 예, 잘 돼 있고,
다음에 컴포넌트, 씬에 쓰여진 컴포넌트 확인해보고, 여기서 깔끔히 됐는지 확인해보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간 작업 중인 스케치업 파일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각반의 과대들, 그러니까 그 인덕대 개원대는 따로 시켜놨고, 그 인덕대 각반 과대들은 요즘에 고민 중인 게 있어요. 고민 중인 게, 친구들이 3DD에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하루에 3개라는 용량 제한도 있고, 그리고 막 그 요즘에 이제 자꾸 밴을 시켜버려요. 이유 없이. 그냥 그 와이파이, 특정 와이파이를 밴을 시켜버리는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친구들이 다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 단순히 맥스뿐만 아니라 다운받은 맥스 파일을 이렇게 스케치업 파일로 컨버팅을 해서 같이 세트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페에다가. 일단은 지금은 시범주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스케치업 파일이 있으면은 요거를 그 뭐 프린트 스크린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트 프린트 스크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스케치업 파일 올라오고, 올려줄 건 두 가지가 되게 되겠죠.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맥스 원본 3D에 다운받은 이 원본 하고, 이 원본을 변형시킨 친구, 아까 3D라고 제가 폴더 만들어 넣어놨었죠. 어디있어?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 두 가지 파일 외에 이제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케치업 파일로 변환시킨 거, 그리고 다운받은 소스가 되겠죠. 근데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보면은 아마 여기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 다운받은 맥스 파일이나 아니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을 기준으로 올리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희 카페에 여기 보면 이제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 여기 그 과제 게시판 아래 정도에다가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모델링 데이터라는 게시판인데, 여기다가 아까 그 제가 일단 말머리도 다 좀 정리해서 고쳐드릴게요. 지금 테스트 기간이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모델링 제목을 이 의자로 해야겠죠. 그쵸? 이 의자 제목이니까 요거를 복사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다음에 파일 추가 50메가까지 가능하네요. 너무 큰 거는 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일단은 3DD에서 다운받은 거, 3DD에서 다운받은 데이터 압축돼 있겠죠. 뭐 좀 보기 편하게 해둘게요. 요거하고 요거죠. 각각의 하나의 파일로 묶어 버릴게요. 압축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용량이 크면 좀 나눠서 해도 돼요. 스케치업 파일하고 맥스 파일하고 두 개로 나눠서 해도 되고, 이제 이 안에 또 버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삭제하셔도 됩니다. 만약 용량이 너무 크다면. 그렇게 됐고, 여기 압축이 완료된 데스크탑이라는 파일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럼 이제 이 이미지 일단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좀 각도를 잡고 뭐 프린트 스크린 하시던 아니면 뭐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스샷을 받으신 다음에 뭐 동봉된 렌더링 이미지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 이미지를 이렇게 한 장을 복사해 놓고 이 파일을 아까 데스크탑 있었죠? 이 친구를 열기 해놓고 올려두게 되면은 이제 뭐 굳이 뭐 검색어라든가 이런 거 넣지 말고 저희만 볼 거니까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저희가 이 3D 다운받은 횟수도 안 쓰고 횟수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로그인을 했을 때 밴드되는 친구들도 없고 뭐 이렇게 공유하면은 그렇게 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테스트로 본 과제 외에 과대들만, 그러니까 본 과제는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각 반의 대표들만 개원대는 제가 지정을 해드렸고 인덕대는 각 반의 대표들만 하나씩만, 예, 개원대는 2개씩 했는데 인덕대는 하나씩만, 과대들 하나씩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업로드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 되면 이게 전체 학생들한테 이걸 다 시킬 거예요. 다 같이 뭐 이 스타일링 했을 때 쓴 그런 소스들을 다 올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할 텐데 지금은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실무 나가게 되더라도 여기 있는 소스들 볼 수 있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실무 나가서 혹시라도 그 회사에서 맥스를 안 쓴다 할지라도 지금 스케치업하고 맥스하고 둘 다 드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웨어하우스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진 않은 자료니까 되게 귀하겠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이 참여도가 그 적극적이지 않은 반이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는 거에 제한을 걸어 버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공평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모두 다 할 필요는 없고 각 반의 대표들만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올려봐 주시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좀 보고 뭐 규칙을 정해야 된다든지 조금 더 다듬어서 올리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등록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의자 모델링 데이터 게시판에 하나 올라와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 사진 보고 들어가서 받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잘 구축해서 졸업한 후에도 쓸 수 있도록 데이터를 훌륭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은 항상 목요일날 밤 11시 59분까지고요. 과제 그 전에 올리셔야 되고 그 시간 지나면은 제가 게시판을 읽기 쓰기 금지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읽기 쓰기 금지 오픈은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